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혼인빙자 사기극입니다. 하루가 무섭게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가 나면서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역대급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선 사건은 남현희 씨의 재혼 발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남현희 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였죠. 지난 8월 20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10월 23일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와 함께 한 여성지 인터뷰에 나서게 되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은 미국에서 자라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고 유명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급 아파트인 바로 L 레지던트에서 살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 SNS 강국이잖아요. 이 인터뷰가 나오고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제보가 쏟아집니다. 네. 그걸 몇 개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알고 보니까 여성이었다는 거죠. 뉴욕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강화도 출신이라는 거죠. 심지어 복역을 한 적이 있고 사기 전과자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 댓글들이 진짜였다라는 것이 10월 25일 한 매체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일단 전청조 씨의 과거 사기 전과 판결문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 데이팅 앱 사기, 그리고 P그룹 혼외자를 사칭한 사기. 전부 다 7가지의 사기 행각을 벌여서 징역 2년 3개월형, 그러니까 실제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사기를 치고 있었군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남현희 씨랑 교제 중일 때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한 유명 유튜버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았고 내가 P호텔의 혼외자다. 또한 남현희 씨의 남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는 건데 자기가 재력가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51조가 담긴 은행 잔고를 확인해 줬다는 건데 51조면은요. 이재용 삼성예전보다 5배가 많은 거고요. 은행 이율을 2%만 잡아도 매년 이자로 1조를 법니다. 유튜버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이 너튜버에게 보낸 일부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신뢰라는 단어를 몰라서 나는 그 뭐죠? 트러스트?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영어라는 사람인데 저거는 전형적으로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하는 척하는 그런 멘트라는 거죠. 허술해, 많이 허술한 게 티가 납니다. 예. 일단은 남현희 씨도 그렇고 피해자들의 주장도 그렇고 이 전청조 씨가요. 말솜씨가 정말 능수논란하대요. 그래서 궁금하죠. 어떤 식으로 사기를 하는지 일단은 강연했을 때 목소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험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 미디어 대일 수 있는데요. 미디어가 정확하게 한 4년에서 5년 전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명 회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당신의 지분 이상을 내놓으세요. 1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동안 3억 정도 들어요. 야,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알고 들어서 그런가 너무 뭐 이게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뭐 주저함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남현희 씨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왜 속았을까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남현희 씨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은 월세 월 2,600만 원을 내고서는 아파트에서 살았죠. 그리고 B차량, 4억 정도 되는 B차량을 남현희 씨에 줬고 항상 10명의 경원을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 저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저 정도의 돈을 쓰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대중들은 P호텔 이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낸시랭스 사건이 있었죠. 맞다. 그래서 수많은 팬들이나 대중들이 남현희 씨에게 아니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0월 24일 자신의 SNS에 남현희 씨는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전청조는 실제 내가 소개한 그 사람이 많고 나는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거죠.
네, 그리고 바로 2일 뒤인 10월 26일 아침 어떤 보도를 통해서 정말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26일 새벽에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건데 신고자가 다름 아닌 남현희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남현희 씨의 가족들이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랑 머물던 그 L타워로 찾아가서 빨리 헤어지고 나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고 수긍을 해서 이별을 고하고 이 모친의 자택으로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청조 씨가 어떻게 하든 남현희 씨를 만나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그 모친께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공식적으로는요. 이 전청조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26일 이전에 두 사람은 헤어진 거죠. 그리고 10월 30일 남현희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모두 전청조에게 속았다라고 말하면서 전청조는 처음 만날 당시 이미 성전환을 수술한 남자였고 지인 최소 4-5명이 전청조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본인한테 호소를 한 거죠. 여기서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고요.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남현희 씨의 조카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전청조 씨의 의견은 다릅니다. 남현희 씨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처음에는 남현희 씨가 나를 P호텔 혼외자인 줄 알고 만난 건 맞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는 자기가 재벌이 아닌 줄 알았다. 알고 만났고 자기가 아직 성정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고 남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거를 그리고 남현희 씨가 알았고 남현희 씨가 가슴 절제 수술까지 직접 권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뭐 두 사람의 주장의 진실은 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대중들이 가장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제 남현희 씨의 임신 관련 소식이었잖아요. 아무리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임신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진짜 남현희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청조가 준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매번 2줄이 나왔다.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가보려고 했는데 전청조가 막았다. 그리고 전청조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나는 경호원이 사다 준 테스트기를 전달만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또 보니까 여러 시 중에서 이렇게 물만 닿아도 2줄이 나오는 장난감 임시 테스트기를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해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닌데 임신이 가능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현희 씨 대답은 대기업이니까 재벌이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게 대중들이 납득하기에는 뭔가 개연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전청조 씨의 재벌 3세 사칭입니다. P호텔의 혼외자로 주장하면서 온갖 명품 선물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된 고가의 4억 원이 넘는 차량까지 선물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고가의 자동차 그리고 명품까지 선물을 했다면 그 정말 돈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던 걸까요? 일단 이 P사의 혼외자라는 거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죠.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돈의 출처 쉽게 봐서 그냥 사기, 범죄 수익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파악된 게 현재 피해자 수만 현재까지입니다. 무려 20명, 피해 규모액은 26억 원인데 계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자, 이 전청조 자신의 사기 혐의를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돈들을 다 남현희 씨를 위해서 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현희 씨의 가족들에게 용돈을 주고 남현희 씨의 이 명품 대금을 대신 내주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빚까지 갚아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청조 씨는 이런 혐의가 전부 다 적용을 받아서 11월 3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요 금액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사기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특가법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늘어냐에 따라서 전청조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엄연히 전청조 씨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 금액들이 어쨌든 남현희 씨의 사치품 구매에 사용이 됐다는 게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속상하고 좀 네. 화날 것 같아요.
이제는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이나 그의 실제 이력에 주목을 하는 것보다 남현희 씨가 과연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의도를 알았냐, 그러니까 인지 자체가 공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 일단은 남현희 씨는 전혀 몰랐다. 자기는 결백하다,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남현희 씨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4억대의 이 비사 외제차부터 뭐 명품 가방, 목걸이, 반지 같은 거를 전부 다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4억대의 차량을 포함해서 전부 다 반납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현희 씨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요, 본인이 직접 인정을 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용돈 500만 원, 300만 원 두 번 받았다. 그리고 월 500만 원씩 여동생 부부가 받았는데 그 돈을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받은 거죠. 그리고 렌트비 차량 내줬다. 그리고 자기 카드값 내준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돈? 범죄 수익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본인이 쥐고 있는 이 현물만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았던 이 현금도 다 내야 됩니다. 경찰에 고스란히 다 본인이 내면은요, 그만큼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겠죠. 남현희 씨가 주장하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진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이번 사건은 진짜 알면 할수록 더 의문점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까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들, 남현 씨 진짜 진짜 이게 진심이라면, 진짜 본인은 정말 몰랐다면 다 돌려드리고 피해자들 어떻게 좀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유독 사건, 사고가 좀 많았던 해인 것 같기도 해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좀 좋은 소식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연예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